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특히 동업으로 함께 출발하는 경우 초기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설립과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과 자금 운용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업자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 투입은 회계상으로 주주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가 자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며 차후에 이 자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지거나 동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 동업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간의 주식 정리나 지분 청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는 주식을 최초 투자 시에 액면가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세무자문을 받지 않으면 추후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평가를 통해 산출된 실제 가격과 액면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이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관련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분 정리를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치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동업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세무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주식 평가와 세무 처리를 진행하여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가 깨질 경우에도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